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구독해놓고 평소에 그분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보고 그러는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올라온 거 굉장히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다루신 사건이 저도 예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사건을 지금 조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볼까요? 굉장히 유명하신 탤런트 분의 사건이었죠. 1심 판결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징역 3년에 처한다 라는 판결이 나왔었던 사건이었고, 간추려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6%의 주치 상태에서 업무로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 근로 개념의 업무가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0.26%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음주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어떻게 됐죠? 약 12m가량 떨어진 언덕 아래 숲을 속으로 옮겨서 유기를 했어요, 피해자분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앞서 보여드렸던 이 징역 3년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지금 와서 조명이 되는 걸까요? 1심 재판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합니다. 이게 2심 판결문인데요. 만취 상태의 음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 시신 유기까지, 이런 변론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의 타당성 또는 그에 맞는 감형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의 얘기만 해보자면요, 피고 측 주장은 사고 후 도주 그리고 시신 유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는 빼달라, 그리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인데 이 심신미약의 반영이 너무 약하다. 그에 반해 검찰 측은 술 먹고 사람 쳐서 죽여놓고 언덕 아래 숲풀로 은폐를 목적으로 시신 유기하고 도주하는 것의 행동은, 이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수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사건 정황 등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술을 저만큼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 후 12m 정도 떨어진 풀숲에다가 버려두고 다시 튄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셨죠. 사고 후 7시간 결과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이었다면 제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으로 산출해보니 약 0.37% 정도의 술, 한 소주 한 4병 반 정도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고되고 피해자를 은닉했죠. 그 이후에 피해자 돌아가셨죠. 이거 완전 빼박입니다. 그래서 검찰 측의 반론은 이건 심신미약이 될 수가 없다. 왜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차를 가지고 있었고 운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명백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부분을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법 위반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1심 결과와 다르게 판결이 나옵니다. 징역 5년에 처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의 버전이 마지막 버전이다라고 알고 계셔서 실제로 이분이 징역 5년까지만 받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두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네,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고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환송이 다시 됩니다. 2심 했던 고등법원으로.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심신장애로 있었던 사고인 것을 감안해달라 라는 부분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해로 인한 심신장애까지 그 형을 감형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럼 교통사고 감정사로서 이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분명하게 누구든지 술 취한 상태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게 가장 빡세거든요.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될 만한 게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양형 기준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예요. 아니 그럼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러야 양형 기준 최고치가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인지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내란, 첫 번째는 내란, 두 번째로는요 내란 목적의 살인, 외국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외환 유치, 대한민국 항적한 자는 사형, 이적 모병, 시설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물건 제공 이적, 간첩.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간첩, 내란 간첩질이랑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냥 졸라 둘 다 못했다 이거예요. 조금 와닿게 영상으로 사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네, 저렇게 술을 이빠이 쳐 드시고 차를 몹니다. 사람을 칩니다. 사람을 치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유기를 합니다. 음주, 사고, 시체 유기, 그리고 집행유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양형 기준은 양형 기준일 뿐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